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상하는 치유와 소리입니다. 네, 소리님. 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 무의식입니다. 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 영역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들 너무 관심이 많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한 번쯤은 반드시 거쳐가는 게 무의식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주도적으로 의지를 내고 있는 누군가는 반드시 이 무의식이라는 단어, 무의식에 대한 어떤 것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거쳐가는 것 같아요. 저는. 소리님은 무의식이 소리님은 무의식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무의식이요? 저는 제가 정의 안 할래요. GPT한테 네, 물어보시나요? GPT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의식은 인지가 되는 것이고 무의식은 인지가 안 되는데도 일어나는 현상들을 무의식이라고 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GPT는 뭐라고 얘기했냐. 무의식은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의 생각, 감정, 행동, 인간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면의 자동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된다. 그 자꾸를 만드는 영역이 무의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자동화된 프로그램이죠. 참 근데 희망적인 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또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게 사실 진짜 핵심이죠. 영원한 게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다. 혹시 그럼 소리님께서는 나의 이 잠재된 프로그램, 무의식을 좀 이렇게 변화했던 어떤 경험들, 그런 체험이 있으실까요? 있지요. 나의 체험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 반복되는 감정 때문에 저는 꼭 부딪힘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는데 계속 반복되는 그 감정 그리고 몸에서 올라오는 그 느낌들이 일어났을 때 일단 내가 계속 목표를 향해 가려면 행동해야 되는데 뭔가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감정에 탁 들어가 버리면 무슨 프로그램처럼 그냥 딱 꺼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할 수도 없고 그냥 모든 행동 스위치가 딱 멈추면서 내 이제 방 안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반복하고 있었던 제 무의식들이었는데 지금은 그 무의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봤고 알아차렸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정화하는 과정을 하면서 저의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의 한 파트가 변화되었고 그 한 파트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나의 어떤 이 성격으로 변화할 수 있는 힘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금은 굉장히 이 새로운 나로 잘 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의식을 이렇게 뭔가 변화시켰다 하면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느끼고자 했을 때 그때는 되게 깜깜한 방이었어요. 처음에 명상을 시작할 때는. 그런데 명상을 계속하고 뭔가 무의식에 접속하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방에 불이 하나씩 켜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방바닥에 막 뭐 인형도 있고 막 물건들도 막 많이 쌓여 있으니까 발에 채이긴 하는데 이게 뭐가 채이는지 모르니까 계속 불안하니까 이렇게 조심조심 걷게 되고 항상 불안과 긴장 속에 있었는데 이 방에 전구가 환하게 딱 켜지고 나니까 이 방에 뭐가 보이는지 다 보여지니까 그런 불안이랑 긴장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되게 얘가 뱀 아니야? 하고서 이렇게 두려워했던 걔가 사실 알고 봤더니 그냥 말랑말랑한 토끼 인형이었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저한테 뭔가 무의식을 탐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그 영역에 불이 확 들어오면서 그냥 볼 수 있게 되는 거. 이거 보고 나고 알고 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눈 감고 떠듬떠듬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네. 그 얘기 하시니까 네. 갑자기 저도
내 무의식을 보는 과정, 그리고 그런 과정을 할 때 그 자주 만났던 그 모습들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무의식을 들어가 보면, 그때 내면으로 들어가면 항상 벽이 쳐져 있어요. 벽이 막 벽이 쳐져 있거나, 그 벽인데 그 벽돌같이 너무 단단하게 두꺼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벽지를 바르고 너무 단단해져 있어가지고 그럼 벽지 뜯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벽을 뜯어냈어. 이제 벽을 뜯어냈는데 거기 또 다시 그 철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또 다시 무슨 가구 있잖아요. 가구. 그런 가구 같은 데에 들어가서 또 앉아 있고 한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내면을 들어가서 볼 때마다 어떤 그 가구 가구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철제 가구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철제 가구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그 문을 열 때가 진짜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는 확실한데 그 철제문을 탁 열려고 하니까 그 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제문 앞에서 혼자 진짜 저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엄청 갈등하고 있던 저를 느끼고, 그 철제문을 확 열고 진짜 그 내면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탁 만나면서 그때 그 두려움이라는 어떤 한 포인트를 탁 넘어갔던 기억들이 갑자기 나네요. 저도 저를 치유했던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이런 포인트들이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치유님이 해주시는 말들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무의식을 우리가 좀 치유를 해나가면은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에 불 다 못 끄고 주무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뭔가 폐쇄된 공간에 못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이제 그런 사실 트라우마 같은 것도 좀 치유가 되더라고요. 맞죠? 되죠. 네. 그리고 그 모양이 되게 사람마다 들어가면 천차만별이어가지고 그 모습들을 자기가 봐야죠. 결국엔 자기가 보고.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높이 있는 거예요. 그 높이 있어. 굉장히 탑 위에, 항상 그 탑 위에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그 탑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나고 느끼려고 했더니 탑이 너무 높은 거야. 이 탑이 너무 높아서 만나지질 않아가지고 한참 동안 막 거기에서 도저히 난 힘들어서 못하겠다. 힘들다. 막 그런 감정선이 왔다 갔다 하다가 탁 자기를 만나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던 분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네요. 네. 어떤 분은 동굴에 막 계속 들어간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동굴 들어가시는 분도 있죠. 네, 그러니까 참 각자가 직접 만나봐야 된다. 각자 만나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봐야 되고, 각자 안에서 구현되는 것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이다, 어떤 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느낄 때 약간 텍스처가 다른 느낌, 질감이 다른 느낌 있잖아요. 저는 철제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어떤 사람은 그런 느낌 아세요? 이렇게 눌러도 이게 너무 뽀요용 해서 들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단단한 게 아니야. 너무 이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뽀요용 자기가 만나고 싶지만 바깥쪽에 쌓이고 있는 게 너무 물컹 미끄덩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뽀요용 이런 분도 있었다. 약간 슬라임 같은 게 슬라임 같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끈적끈적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면서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 분이 하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의식이 이렇게 정화된다. 네. 무의식과 만난다. 무의식에 접속한다. 했을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요. 네. 갈등하던 인간관계가 좀 확실히 해결되는 것들이 있죠. 반복되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풀린다. 반드시 풀리죠. 사실은. 내가 그것을 되게 갈등과 고민했던 인간관계가
그건 확실히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는데 문제는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내 무의식을 이렇게 알고 나면은 이 누군가 다가올 때 이미 알고 있어. 이 사람과 내가 접촉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이제,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내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대비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측이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안에 있었던 그 감정 때문에 지금 꼭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을 꼭 해줘서 그 사람하고 실갱이가 붙어가지고 결국엔 막 이렇게 엉키는 건데, 이제 많이 정화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가 알아차려지니까 굳이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려는 내가 올라오지만 그냥 지나가죠. 그러니까 사실 그 관계 속에서 항상 부딪혔던 그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몸의 상태도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명상을 하기 전까지는 저도 인지를 못했는데 제가 발바닥이나 뭐 아랫배나 이런 하체 쪽의 느낌을 느끼는 감각이 엄청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수련을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무의식정화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발바닥에서부터 아랫배가 불이 나는 것처럼 엄청 뜨거워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후로부터는 이 몸 전체의 어떤 이런 감각들이 막 이렇게 못 느꼈던 감각들이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몸에 이렇게 뇌에서부터 이렇게 신경 다발이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 신경 다발이 여기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는 싸늘해. 느낌이 없었어. 근데 여기까지 그냥 뭐가 쭉 이렇게 딱 연결되는 느낌? 다시 그 거미줄 같은 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쳐져 나가는 느낌? 그러면서 제 몸을 쓰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체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침에 수업이 9시면은 계속 지각할 수밖에 없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1시가 넘어야지만 몸이 풀리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 명상을 하고 뭔가 무의식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이제 새벽에 6시든 5시든 이제 일어나서 움직여도 좀 괜찮고 뭔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있었던 게 저는 만성으로 계속 설사, 변비를 계속 달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설사 너무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무의식이 정화되면서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음식을 먹으면 사실 직진 장애처럼 그냥 바로 그냥 계속 그런 나가는 형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병명을 지어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밥을 먹고 이제 좀 지났는데 장에서 흡수하는 게 탁 느껴지는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야,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서만 우리가 맛으로 느끼거나 입맛으로 아는 그 기쁨이 아니라 배꼽 밑에서 장이 그 음식들을 흡수하면서 느껴지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때 엄청 이 맛에 밥을 먹고 이 맛에 어떤 우리가 말하는 먹는 재미를 느끼는구나. 근데 저는 먹는 재미가 여기서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아랫배에서부터 탁 왔을 때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이 그냥 차원이 좀 달라지는 거. 그러면서 저도 그 장의 컨디션이 그때부터 좋아졌던 기억이 또 나네요. 몸이 바뀐다는 말을 해주시니까 저도 장이 예민했던 게 그때 되게 많이 개선이 되었던 기억이 딱 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만성 통증이라든가 이런 신경에서부터 오는 많은 질병들이 사실 무의식만 만나도 이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를 결국에 볼 수 있고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의 어떤 근원적 원인들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그 방향 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느껴져요. 실제로. 그게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무의식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또 무의식을 접속하면 잠재 능력, 내가 갖고 태어난 어떤 고유한 잠재 능력이 또 개발된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내면에서 무언가를 느끼지 않으려고 이렇게 차단하거나 단절해 놓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면 무의식을 만나고 그 단절했던 감각이 열리면 내가 못 느꼈던 것들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느끼기 시작하면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 안 하던 행동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면서 그것을 새로운 능력으로도 발휘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면의 무의식을 우리 만나고 정화하고 뭔가 이런 과정에서 연결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과정들이 아닌가 싶긴 해요. 본인 스스로가 이게 무의식 내면의 것들을 만나면서 개발되었다고 느끼는 잠재 능력이 있어요? 제 안에 이제 그런 무의식에 나는 뭔가 좀 쓸모없는 존재, 나는 이제 버림받았다는 존재, 뭐 이런 의식이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되게 좀 잘 보이려고 하고, 좀 우위에 서려고 하고, 좀 있어 보이려고 하고, 뭔가 그런 부족함 티 안 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살아왔는데, 그냥 그 무의식을 정말 만나고, 그냥 그 무의식을 내가 사랑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나의 이런 실수나 좀 모질한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오픈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오히려 이런 인간관계나 뭐 업무나 이런 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뭔가 잘하려고 막 되게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그냥 뭐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에 대한 어떤 인식도 옛날에 제가 이제 명상하기 전까지는 정말 너는 진짜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다. 너처럼 독종인 사람 처음 봤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저한테 전혀 다른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 팀원들, 이제 이러면서 많이 생기면서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조금 덜 쓰면서 더 많은 결과를 내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종이었는데. 엄청 독종이었어. 요즘 천사라는 얘기 들으세요. 그죠. 엔젤. 그러면 그 말인즉슨 내가 그 독종이었을 때는 어떤 감정선이나 성격 이런 게 이것이었는데 그 어떤 내 내면을 만나고 치유하고 나서 잠재 능력이 개발되면서 내 안에 있었던 새로운 따뜻함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독종이었는데 이렇게 따뜻함을 아는 사람. 사실 그것도 엄청난 잠재 능력이죠. 사람이 그렇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냉랭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따뜻함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인생에 엄청난 변화죠.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독종일 때 경험하는 건 내가 모든 것을 경쟁이라든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내가 따뜻한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면 함께 할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게 되니까 그렇죠. 인간관계의 어떤 패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의식을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모든 것은 다 나의 어떤 선택에서부터 오고 내가 선택의 주체이고 내가 정보들을 활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뭐 독종이었던 나를 이렇게 버릴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필요할 때는 정말 그렇게 독하게도 집중도 했다가 정말 따뜻할 땐 따뜻한 사람이 됐다가 뭐 이렇게 그냥 내가 활용하면 되니까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의식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그쵸. 왜냐면 내 내면에서 정화가 잘 안 되면 내가 이 독종이라고 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나 그 상태는 내 의식이 잘 머무는데 그런 따뜻함이라는 곳에는 의식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서 이 상태에 머물지 못하니까 발현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활용한다라는 말 자체가 내가 여기에 머물든 여기에 머물든 그것이 큰 연연함이 생기지 않고 강한 거부감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주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활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이 뭐죠? 다음 그 무의식 정화를 무의식 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사항이 있다면 무의식 정화를 위해서 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여하튼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첫 번째는 집중력이고 그 집중력의 첫 단계는 몸에 집중하는 역량이 증가해야 된다. 저는 이게 제일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1단계는 그거. 그 감각이 없거나 혹은 그 힘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의식을 얘기하고 뭔가 정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말장난 같은 얘기만 하다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몸에 의식이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 그쵸. 네. 몸에 의식이 머물러야 내 안에 있었던 내가 느끼는 감각을 새롭게 열 수가 있으니까요. 그 힘이 있잖아요. 못 보던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집중력이 우선 몸에 머무는 힘 그리고 집중력. 그게 첫 번째 단계에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님은요? 그리고 저희 두 번째로는 내가 무의식을 딱 만났어. 근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모습들 또 내가 완전히 이렇게 덮어두고 있었던 기억들이 막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높은 차원에서 네, 밝은 의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깨달음의 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완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네. 생각해요. 저는 그 내면에 있던 내 모습 중에 내 스스로가 굉장히 나약하다라고 느끼는 것 혹은 느끼는 것을 만났어. 혹은 만나기 직전이야. 그 만남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현재 난 이 나약한 모습이 되게 싫어서 삶 속에서는 난 강해 보이려고 하고 더 사람들 속에서 잘 사는 것처럼 계속 보이려고 막 이렇게 힘을 주고 살았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들어가 봤더니 너무너무 나약한 나를 탁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여기에서 진짜 여기를 만나려고 하면 이것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의식, 아까 말씀하셨던 밝은 의식이 이제 장착이 되어서 이것을 딱 볼 수 있고 그 문을 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원리적으로 조금 정립이 좀 하나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의식에 대한 원리가 좀 정립이 딱 되어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정립을 해가면서 이제 내면으로 싹 들어갔을 때도 그것을 딱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이제 원리적으로 스스로를 세우는 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오히려 자칫 수치심과 죄의식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옆에서 얘기해줘야 되죠. 그게 수치심과 죄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이제 원리를 알려주는 과정이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과정이 되는데 여하튼 원리적으로 좀 정립이 되는 과정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끝인가요? 마무리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이라는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를 꼭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카테고리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무의식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무의식이 무슨
그런 거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 치유님이라면 그런 거 무의식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혹시라도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무의식이더라고요. 뭔가 만성적인 통증들, 느껴지지 않는 몸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몸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도 그냥 알고 봤더니 나중에 해결하고 보니까 그게 무의식이더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의식을 내가 공부해야지 해도 무의식을 만나지만 내가 그냥 이거를 내가 뭔가 이 몸의 어떤 부분을 해결해 봐야겠다. 혹은 내가 인간관계의 어떤 부분을 해결해 봐야겠다. 그냥 문제를 뭔가 해결하려고 계속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어느 순간은 나의 어떤 마음과 그 깊은 무의식까지 이렇게 당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에서 출발하든 결국은 다 만나게 되지 않을까. 네. 결국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부터 찾아야 되고 내 안에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그 원리하고 만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있는 거, 나를 들여다보는 그 느낌, 감각에 대해서 깨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무의식이라는 영역에 누구나 한 번쯤은 당도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